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은 아시다시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가지 영역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반에는 1학기 단원을 남자쌤께서 물리 부분인 측정과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실 거고요, 내일. 저는 이제 주로 생물과 화학을 왔다리 갔다리, 남자쌤은 물리랑 지구과학 왔다리 갔다리, 필요하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물리 빼고 저 선생님도 생물 빼고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단원을 맡아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통합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건드려질 여러분의 영역은 이제 그 탄소 화합물 영역,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생물 부분인데, 생물 부분에 약간의 화학적 요소도 좀 들어갑니다. 약간의 화학적 요소도. 그래서 약간 화학적인 영역을 전반적으로 약간은 잡고, 주 메인은 68쪽이에요. 오늘 수업 들어갈 주 메인의 단원은 68쪽이겠습니다. 68쪽. 강의실 온도 괜찮습니까? 너무 덥나요? 괜찮아요? 네. 68쪽을 가보도록 할게요. 살짝 온도를, 바람 세기를, 네. 낮춰볼게요. 자, 68쪽.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입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규칙성. 자, 통합과학은 어떤 규칙적인 내용 요소를 조금 많이들 물어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규칙적인 부분을 이제 전체를 아우르면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화학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인체라고 하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나름의 장점, 단점, 나름의 어떤 특이점이 있을 거잖아. 그걸 생물체적인 입장에서 배울 거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뭐예요? 물이죠. 물인데 물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1 때 배운 거야. 인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있기 때문에 그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 다 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로 따지자면 인체는 가장 많은 성분을 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 한 70% 이상. 그죠? 근데 물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물의 화학식 H2O죠. 그죠? H2O. H2O는 C라고 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 C라고 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자, 생물은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한 키워드 정리가 되게 중요해. 무기물이라고 하고, 이 무기물들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포함하잖아. 쉽게 말하면 무기물과 유기물 두 가지의 용어들이 나올 거야. 여러분이 보다 보면 유기물의 정의는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어서 얘를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되는 것들을 다 우린 유기물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 물은 H2O는 그러진 않겠지. 네, H2O는 C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무기물인 거고, 나머지가 이제 뭘 빼고, 무기염류라고 하는 걸 빼고, 그죠? 무기염류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대부분 다 탄소화물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유기물이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물.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뭐였었습니까? 우리 몸은 물? 단지. 우리 몸 물단지입니다. 제일 많은 게,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울 거고요. 단백질.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물단지니까. 지질. 기억나시죠? 지질. 지방인 줄 알았네. 네. 자, 지방으로 중학교 때는 배웠어요. 근데 정확하게 카테고리는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중에 제일 적은 양이 탄수화물. 매 끼니마다 먹지만 가장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적은 양이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지질이 상위 카테고리입니다. 상위 카테고리. 오케이? 지질이 맞고, 그 지질 안에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세포막의 주성분도 있고, 오케이, 인지질. 그 다음 중성지방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중성지방.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여러 상위 카테고리들이 지질에 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질. 자, 그래서 요런 식이 있고요. 제일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 지질. 제일 적은 비율이 뭐라고?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러면 물단지, 비어있네요, 하나. 그죠? 저기를 채워서 여러분이 주로 이 고율통합에서 메인으로 배우실
탄소 화합물이 뭐가 되는 거냐? 탄소 화합물이 핵산입니다. 핵산. 자, 정리.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은 무기물이 물로 채워져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탄소화물이다. 그러면 선생님 탄소화물이 뭔데요? 탄소화물의 정의는 자, 탄소를 주축으로 O나 H나 N이나 S, P와 같은 원소들이 공유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야. 네. 자, 탄소를 주축으로 했는데 주변에 O라는 원소나 H나 원소나 N이나 S, P와 같은 원소들이 공유 결합된 화합물. 네. 공유 결합된 화합물. 선생님, 공유 결합이 뭔데요? 자, 화학에서 꼭 배웠거든요. 네. 공유 결합된 화합물. 얘기를 하고 자꾸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생물적 접근으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좀 고분자 화합물들을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물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E는 MC,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딱 그냥 일반화된 공식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이는 언급들이 있지. 어떤 친구는 여기 지금 녹색 모자 쓴 친구라고 언급할 수도 있지만 이름 알면 정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니트를 입은 친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명명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가 붙은 것처럼 그 하나를 명명할 때 딱 하나의 용어로만 명명하진 않아. 관찰랑 관찰 값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용어로 정의해서 설명하더라도 아 걔가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생물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저렇게 물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들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물과 유기물로.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 그렇다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들의 규칙성이 뭐겠냐 라는 거지. 오케이? 그들의 규칙성. 이 규칙성은 주로 탄소화합물을 주축으로 규칙성을 많이 물어봐. 탄소화합물을 주축으로, 탄소화합물을.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그래도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화학적 특성,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필요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화학적 특성을 좀 잡아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분 규칙성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보도록 할게. 오늘의 메인의 목표는 여러분 책에 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백질과 핵산을 다 설명을 할까 해. 단백질과 핵산을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를 하나를 끝낼까 하는데 제 욕심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 일단 간단하게 물부터 먼저 해볼게요. 물부터. 자,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물질들 중에 물이 제일 많죠. 그죠? 물이 우리 인체를 많이 구성하고 있음에 의해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휘열 높이는 이동. 이렇게, 그지? 뭐 운동, 그죠? 운반, 그지? 뭔가를 잘 녹여서, 그죠?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운반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은 좋은 용매 역할도 하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말해. 그죠? 녹이는 물질. 그리고 동시에 흐를 수 있잖아. 액체니까. 그래서 운반의 역할도 수행하죠. 운반. 그리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야.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는 용어를 쓰냐면 이 물의 화학적 성질 때문이야. 혹시 그 물 이렇게 내려가는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마찰 전기 일으켜서 약간 전기력을 띠고 있는 물질을 가까이 했을 때 아주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물 쪽으로 살짝 휘었다가 떨어지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없어요? 그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렇게 약간 초고속 카메라 찍으면 휘었다가 떨어집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분자들도요 약간의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인 전하를 갖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런 전기력을 말하는 거야. 전하를 갖는다.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뭐 때문이냐 거냐면, 자, 그 본질적인 건 극성. 물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예요.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자,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공유 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성질이에요. 자, 선생님, 그럼 공유 결합이 뭐예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뭐 메테인. 화학식 어떻게 돼요, 메테인? NH4. 자, 뭔가 M이 들어가니까 N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요거랑 제일 많이 헷갈려요. 요건 뭐예요? 암모니아. 네, 얘가 암모니아야. 얘는 암모니아고요. 암모니아. 네, CH. 봤어요, CH.
맞아요. CH4. 자, CH3도 아니고 CH2도 아니고 얘는 CH4일 때 메테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뭐 제가 좀 잘난 척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외우실 거예요. 화학 하시면서. 이미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외웠다면 한 번씩 봅시다. 여러분도 20번까지 표준주기표 외우셔야 돼요. 골통하면서. 자, 외우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요옥을 좀 알려드리는데 4개씩 나눠가지고 수엘립에 그죠? 여기 몇 줄에 6개 있죠? 6개 있는데 붕신노마 그죠? 영상 타고 있죠? 풀레 나마 이렇게 풀레 나마 풀레 4개씩 끊어가지고 붕신노마 풀레 나마 여기도 욕톤이죠? 욕톤이면 한 줄이 딱 채워집니다. 알시바 아시기아 이렇게 아시바 시기아 이렇게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리움슘까지 이렇게 외워져 가셔야 되고요. 화학하면서 다시 한번 안 해오신 분들은 왜 안 해오신 분이 없도록 점검까지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이 중2 때 이미 배웠어. 이거를 배우신 학원을 거치면서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 또 있지만 이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도 있을 거야. 금속 원소 중에 뭐 구리, 뭐 납, 철, 뭐 등등등 있어. 철, Fe. 그다음에 아연, 그지? 주석, 그죠? 코발트, 그지? 니켈 뭐 이런 거 있어. 얘네들은 주로 금속 원소. 그리고 여기도 금속 원소. 너까지도 금속 원소. 오케이? 얘네들은 자 기준값이 뭐냐면 이 1번부터 20번까지 사이에는 얘네들은 자 얘네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 얘네들은 너무너무 안정된 전자 배치. 이 원자들 하나하나가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거든.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원업이 상태야. 이 아이들. 그래서 얘처럼 되고 싶어서 전자를 하나를 버릴 수도 있고 2개를 버릴 수도 있어. 오케이? 내가 간단히 입안은 정말 생략하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얼굴들이 다 나 좀 알아요 하는 얼굴들이거든. 왜냐면 나를 거쳤던 친구도 있고 화학을 했다니까. 이거 모르지 않지? 모르다고 생각하고 있어. 거짓부렁하고 있어. 자, 전자 하나를 잃거나 전자 2개를 잃거나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근데 이제 얘네들처럼 되고자 하는 경향성 이 다른 나머지 원소들이 얘네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오케이? 얘네들처럼 되고자 하는 경향성을 근데 누구들도 비금속 원소들도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비금 칠게요. 비금속 원소들도 그죠? 너도 자 이 수소도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두 개를 얻게 된 상태가 안정된 에너지 수준인데 주변에 금속 원소가 만약 있어. 주변에 금속 원소가.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를 버리면서 안정화 된다고? 나트륨 같은 경우. 그치? 한 개를 버리면서 11번 원소니까 2, 8, 제일 바깥에 하나 있겠잖아? 그러니까 한 개를 버리면서 안정화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 가끔 1번부터 5번에 보기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게끔 나오니까. 그죠? 자, 고체 S라고 하는 게 이거야. 상태야. 나트륨은 이제 중성의 상태일 때 나트륨만 이렇게 쓰면 너는 고체 금속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전자를 잃고 너는 나트륨 이온인 거지. 이온의 상태,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의 상태, 양이온의 상태인 거고 너는 중성의 금속인 거고. 오케이? 제일 바깥에는 전자 하나씩을 막 버립니다. 나트륨. 그러면 그 전자를 주변에 만약에 수소들이 있었다 그러면 너도 이 전자 이렇게 전자를 뿅 받아가지고 그죠? H- 이렇게로 해서 Na+라고 하는 양이온하고 H-라는 음이온이 결합되어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예? 흔치는 않지만 주변에 금속 원소도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온 결합함. 그죠? 하나는 주로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상태로 해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이온 결합 화물을 만들 수도 있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주변에 있다. 그죠?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이온 결합 화물이야. 주로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있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주변에 이렇지 않고 주로 뭐들밖에 없어? 비금속 원소들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지?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6번이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자, 여기다가
산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2개,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 그죠? 근데 8개를 다 채우거나 네온처럼, 그치? 또는 아예 4개가 다 없어져서 그죠? 헬륨과 비슷한 상태처럼 되고자 한다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주변에 내가 지금 전자가 4개를 다 얻어와야 되는데 주변에 금속 원소도 있었다면 그 금속 원소들이 막 전자를 줬을 거라고. 예? 얘처럼 나트륨처럼 주변에 금속 원소들이 있었다면 걔네들이 버리는 전자도 있을 거고 나는 받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런 금속 원소들이 없는 상태일 때 누구랑? 주변에 수소들밖에 없어. 그럼 수소랑 전자쌍을 공유해가지고 니캉네캉 공유하자. 나도 헬륨처럼 될게. 니도 헬륨처럼 되라. 그지? 니캉네캉 공유하자. 그지? 전자쌍을 각각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수소코의 전자를 탄소가, 그지? 탄소의 전자를 수소가 이렇게 각각 4개가 이렇게 공유해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고무결합 화물이야. 그런 게 고무결합이야. 오케이?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려는 경향성, 옥텟 규칙을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끼리는 전자쌍을 공유해서. 됐죠? 오케이. 전자쌍 공유. 그러니까 누가 비금속 원소고 누가 금속 원소인지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죠? 어느 정도 이게 이온결합 화물인지 고온결합 화물인지 금방 판단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변 여러분의 일상에서 존재하는 저 물분자도 그러니까 H2O죠? 그죠? 비금속 원소죠? 맞죠? 비금속, 그죠?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비금속 원소니까 너도 8번을 축으로, 그죠? 제일 번호가 큰 걸 먼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시킬 때 너가 안쪽에 전자 2개 있는데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6개밖에 없어. 그치?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싶어. 산소 원소도.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금속 원소도 있다면 다 금속들이 전자를 줄 거라고. 내 전자를 받아오면 돼. 이렇게 금속이 전자를 줬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산화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띠는. 근데 전자를 주는 놈이 없어. 금속 원소들이 없어 주변에. 오케이? 그러면 누구랑? 수소들이 주변에 우연찮게 있었다. 그럼 수소랑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한다. 니캉네캉 공유하자. 이렇게 니캉네캉.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고온결합 화물이야. 그런데 여기서 땡 끝이 아니라 나름 공유를 하긴 했지만 완벽한 공유가 아니라고. 왜? 넌 플러스 8이나 되고 넌 플러스 1밖에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완벽한 공유 아니야. 우리가 너를 이루게끔 하기, 이 전자쌍 하나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너도 50만원, 나도 50만원 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일을 반반씩 돈을 지불해서 샀는데 뭔가를. 근데 이제 성덕이처럼 덩치가 좀 커. 성덕이 동생이라고 해봐. 그래서 야 너도 50 나도 50 해갖고 우리 둘 다 똑같이 탭을 하나 사서 쓰자 했는데, 야 형이잖아. 그래서 형이 좀 바빠 해서 막 거의 주중부터 주말까지 다 형이 점거하고 이제 학원 갔다가 온 그 나머지 시간에만 동생에게 조금 줘. 돈을 똑같이 50을 낼 텐데. 이런 상태야.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를 하긴 했지만 이 전자의 구름이 어디 쪽에? 산소 원자 쪽에. 산소가 전자를 당기려고 하는 힘이 더 크거든. 산소 원자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많이 당겨가고, 그 다음에 수소는 많이 전자를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아주 부분적인 전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상태. 이걸 극성이라고.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자, 그래서 물분자들끼리도 마찬가지로 물분자들이 O가 있어. 그죠? H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러면 너가 부분적인 뭘 띠고 있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오케이? 너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부분이야. 부분적인 플러스야, 부분적인 마이너스야. 야, 너랑 나랑 서로 이렇게 약간의 썸, 그죠? 썸. 이제 난 플러스, 넌 마이너스. 너 내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끈끈한 인력이 생긴다고요. 오케이? 그 인력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은 생명체 내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수소결합들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떤 분자들끼리 그런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정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뭔가를 녹여가지고 이동을 시키게끔 하는 거고요. 뭔가 화학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거의 수용의 상태 안에서 물이 띠는 이런 수소결합이라는 화학적 성질. 오케이? 그리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이 힘을 화학에서는 물 분자들끼리 응집력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물 분자의 응집력. 물이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자, 뭐 때문에? 이 O라는 원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O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O가 전기 음성도가 커. 플로린도 전기 음성도가 크거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 구름이 치우쳐서 그래. 오케이?
N도 있고 나머지 C, 그 다음 뭐 H가 제일 적은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C하고 H는 좀 전기음 정도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C와 CH4라고 하는 쟤네들은 자 나름 전자구름이 거의 얘 쪽으로 치우칠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완전 부분적인 완전 플러스 C를 플러스 많은 플러스를 띄게 부분적인 플러스를 그렇지 않고요. 거의 균등하게 여기는 약간 구분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 오 원자가 분자의 모형이 이렇게 마치 양머리처럼 이렇게 뿅뿅 일직선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약간의 굽어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띄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완전히 이렇게 분산된 형태잖아요. 분자의 배치, 원자의 배치된 모형이. 따라서 얘는 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무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자가 다 극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물처럼 약간 굽어있는 상태에 전기음 소도가 큰 원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극성을 띠고 있어서 이 극성을 띠고 있는 전기적 성질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은 어떤 화학 반응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수소결합이라는 힘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니면 기억부터 리을이나 미음까지 보기 중에 맞는 거를 막 판단해서 이제 뭔가를 설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라는 키워드들이 나와. 그래서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까지는 잘 알겠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수소결합이 나오면 선생님 도대체 수소결합이 뭐예요? 수소결합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용어 정리에서 조금 간단하게만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챙기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단백질의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탈수 축합 반응하는지 핵산에서 뉴클리오 타이드들도 어떤 식으로 탈수 축합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조금 수월할 거예요. 여기까지 극성까지 괜찮습니까? 네, 제가 막 블라블라 설명을 했는데 잠깐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물까지만 설명이 끝났으니까 여기 그죠? 내용 혹시 정리하실 것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유결합된 화합물 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사이에서 큰 원자 쪽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쳐져 부분적인 전하를 받는 성질. 그거 우린 극성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수소결합까지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짝만 지울게요. 적어주세요. 안 적어도 되겠어요? 수소결합의 정의? 안 적으셔도 되겠어요? 수소결합의 정의? 수소결합 나올 수 있는데. 수소결합. 자, 한번 봐볼게요.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 거의 주축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생물을 이야기하기 위한 생물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이야기하기 위한 주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우리가 하고 가실 거. 자, 그렇다면 단백질 그리고 핵산 여러 탄수화물들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더할지 더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메인의 추측은 그대로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좀 덜어낸 선생님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 형태를 다 그대로 문제 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여러분 책은 주로 단백질과 핵산만 나와 있긴 해. 그치만 여기에 해당하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을 다 한 번씩 기본 단위체라도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단백질. 물은 했으니까 물은 했으니까 단백질에서 첫 번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중절 왜 쳐본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쉬는 시간도 중절인 거 아닌데? 남자쌤이 무슨 음악을 잘못 갈았네. 쉴 때는 다른 노래지 않냐? 다시 들어올 때는 중절이잖아. 그래. 그럼 다시 수업을 해야 되나 봐. 다시 들어온 타이밍인가 봐. 다시 들어온 타이밍인가 봐. 너무 뭔가 싶네. 잠깐만. 야, 너는 일단 여기까지만.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뭐예요? 아미노산 기억나요? 아미노산. 여러분의 인체의 아미노산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못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주로 먹어주는 거야. 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쇠고기 먹어줘서 그들이 소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그런 조립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에 의해서 조립돼서 다시 사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여 가지, 알아서 꺼집니다.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 노래 아닌 것 같아. 네. 중전은 시작할 때 노래고, 그 노래 네. 뭐 노래를 못 찾아서 그러구나. 네. 한 대까지 해봐봐요. 20여 가지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진짜 10분만 쉬었다가 아미노산의 탄소 화합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지? 되고 그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결합해서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단백질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기능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 책을 읽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쳐지는지, 어떻게 결합되는지.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오케이. 자, 약간 쉬었다가 또 종치에 와서 단백질부터 핵산까지 할게요. 피곤하신 분 좀 주무십시오. 늦지 말고 와. 책을 왜 어디다 띵겨버리고 안 갖고 왔어? 이씨, 책 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2분만 더 쉬죠? 뭘 2분만 더 쉬어 또.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아니 2분 더 하셨잖아요. 뭘 또 2분을 더 저희 했네. 수학적으로 정확히 합시다. 수학적으로 또 우리끼리 사이에 또 내가 목표로 한 바가 있는데 또 저희 돈 문제는 정확히 알아 했어요. 이게 돈 문제라는데. 야, 너네 돈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이것들을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먹어서 섭취해가지고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있습니다. 소화돼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자, 어떤 명령어의 순서에 따라 조립을 시켜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이 핵산이라고 하는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들의 명령어에 의해서 알맞게 이제 아미노산들이 조립되어서 여러분의 몸에 단백질이 기능하는 건 주로 효소나, 그죠?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그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세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일꾼, 빠르게 해주는 일꾼,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일꾼. 그걸 이제 촉매라고 하는 촉매. 우리 몸에서 생체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로도 물질 대사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 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인슐린이나, 그죠? 티록신과 같은 호르몬, 여러분의 생체의 호르몬, 뭐 생장 호르몬이랄지, 또는 인슐린이나 티록신 같은 호르몬 역할을 수행도 해주고요. 또는 여러분의 근육, 그죠? 근육세포, 또는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에도 많은 단백질들이, 막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막에 끼어있는 단백질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주는 여러 물질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에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단백질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여러분 책에는 아미노산의 화학적인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결합하여서 아미노산들끼리가 결합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메모를 해줄게요. 아마 생물이나 화학을 하면서는 또 물리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이제 필요하신 내용을 좀 적어 가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공간이 좀 작아요, 노트책이. 그래서 빈 노트 정도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는 얘도 탄소 화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축으로? C를 주축으로 왼쪽에는 아미노끼 N, H, H 이렇게. 얘도 하나하나씩 생각해보면 N이 이렇게 총 3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탄소는 총 4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카복식기. 이렇게. C가 이 O 입장에서는 O는 2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이 C 입장에서는 총 하나, 둘, 셋, 4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 입장에서도 또 하나, 2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카복식기라고도 하고요. 카르복식기. 이쪽은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이런 공통된, 왼쪽에 아미노기, 오른쪽에 카르복식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뭐 H, 그 다음에 여기가 R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를 뭐 작용기라고 합니다. 작용기. 즉, 뭔 말이냐? 자,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이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의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에. 오케이? 아미노기와 카복식기, 그 다음에 H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미노산들, 20개의 아미노산이 싹 다. 근데 이
20여 개가 다 다른 아미노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R그룹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은 이제 이건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건 여러분 이것만 그림을 그려줘봐 일단.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열심히 그려줬어 친구들이. 왼쪽에 NH2는 아미노끼, 오른쪽에 COOH는 카복식기. 오케이, 적어봤죠?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문제 풀 때 얘네들이 나오거나 만나지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냐? 방금 우리가 극성 배웠죠? 극성.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뭐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있어. 그러니까 R1부터 R20개까지. 그러니까 이 R그룹이 1번의 타입이 예를 들어서 H만 붙어있는 아미노산이 있다면 또 다른 아미노산은 OH가 붙어있기도 하고, 오케이? 또 다른 아미노산은 여기에 벤젠 고리 구조가 붙어있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벤젠 고리 구조가 붙어있어서 약간 다 다른 거지, 이 R그룹이. 그래서 서로 다른 이 R1부터 R20번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들 중에서 이쪽이 아민기를 갖고 있으면 이쪽이 카복식기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 H가 있고 여기 R1이 있어. 그리고 뭐 또 다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H 이렇게 이쪽 H가 있고 뭐 R20번 그 다음에 COOH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수용액 상태야. 대부분 다 우리 세포질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고 수용액 상태일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지금 고응결합하면서 제가 극성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설명했었죠. 너 또한 다 비금속 원소들이야, 싹 다. 맞죠? 그리고 수용액의 주변에 물 분자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전기음성도가 큰 O 원자가 양쪽에 2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죠. O 원자가. 양쪽에 2개가 배치가 된 상태에서 요 O들이 요렇게. 야, 내 쪽으로 전자를 좀 줘. 많이 줘.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겁나 많이 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자구름이 O 원자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여기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극명하게 뜰 겁니다. 저 카복식기의 C는요.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자 누구? F가 제일 크고요. O 그 다음 N도 큰 편이에요. 네, N도. 그래서 이 질소를 띄고 있는 얘네들도 자신 쪽으로 전자구름을 땡겨가려고 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띌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들 이 아미노산 1번과 아미노산 20번의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입자들끼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그들을 결합시켜주게끔 매게 해주는 효소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들은 얘네들이 이제 충돌의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공통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요 N과 요 COOH의 가운데 C의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의 결합에 의해서 이들이 결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결합이 될 때 이 아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아이가 떨어져 나가요. 없어져요.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에서 이 2개가 이제 고무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원래 있었던 여기 위치에 H가 있었죠? 그죠? 그죠? 여기 위치에 OH가 있었죠? 이들이 떨어져 나가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OH, H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그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H2O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 가운데 이렇게 결합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2개가 합쳐진 형태처럼 완성본으로 그림을 아래 그려보면 이쪽에 O가 있고, 그죠? 이쪽에 N이 되겠지. 첫 번째 처음에 아미노산의 R1 그룹에, 그죠? 첫 번째 아미노산들의 여기 칼복식기에 OH가 빠지고, 그죠? OH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미노기에 N에 H만 붙어있고, 그죠? N에 H만 붙어있는 상태에 요 그림 하나가 딱 보이면 아, 너는 지금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이 됐구나. 그러면서 원래 있던 OH와 H가 빠지면서 물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 이 결합으로 우리 지금 현재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됐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펩타이드 결합. 자, 그리고 이쪽도 완성하게 그림 그려보면 20번에 얘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죠? 여긴 부분적인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이쪽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와, 그죠? 아미노기 또 와,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R 뭐 10번 H 예를 들어서 C, O, OH 이렇게 맞다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얘네가 또 이렇게 빠지면서, 그죠? 얘네가 또 이렇게 빠져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그죠? 펩타이드 결합 형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R1, R20번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아미노산들끼리가 순서제부로 결합이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은 몇 군데서 형성된다? 세 개의 아미노산들 두 개가 결합될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속적으로 또 하나가 여기에 연결돼서 nep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형성되는 거니까 세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면서는 펩타이드 결합이 두 군데. 그리고 물 분자는 각각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 하나씩이 빠져나가니까 물 분자는 각각 두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 중에서 조금 예전 교육과정까지를 아울러서 이걸 또 조금 더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면 물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졌어요. 두 개의 아미노산 따로따로 있었던 게 결합이 되면서 뭔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 이 반응 우린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축합 반응. 한자식으로 표현할 때 축합. 근데 물이 만들어졌대요. 물이 빠져나가요 할 때 그걸 한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수, 먼수. 우리 세탁, 헹굼, 왜 맞으면 못 빼요? 수세미. 에? 세탁! 수세미가 거기서 왜 나와? 탈수. 그래서 탈수. 세탁하고 탈수해야지. 탈수해야지. 빠져나가지. 건조라고는 안 해 사이가야. 자,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일종의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탈수 축합 반응의 예시가 되더라. 그지?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대로 연결을 시킬 건지에 대한 명령어는 이미 핵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명령어 순서대로 결합일 때 1번어라, 20번어라, 그 다음 10번어라, 9번어라 각각 쭈루룩 아미노산들이 결합될 때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하나는 꼭 물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더라.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다른 말로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해서 나와 있어요. 단백질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되면서 물이 하나 뿅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이 모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우리는 펩타이드라고도 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개발하실 때 아미노산들 각각을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미노산들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물에서는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언급도 나올 건데 기본적인 단위체에 해당하는 펩타이드들이 뭐 1000개, 뭐 10,000개 이 정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타이드.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폴리펩타이드라고 나와있죠. 네. 자,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돼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들끼리 어떤 입체적인 걔네들이 상호작용해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거야. 뭐 2차 구조로 해서 알파 나선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뭐 이렇게 유선 전화기에 꼬여있는 그런 구조처럼 또는 그 아미노산들끼리에 해당하는 이 보조적인 기능기들이 뭐 어떤 거는 뭐 벤젠 고리 구조, 그죠? 어떤 거는 뭐 OH 각각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들끼리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 힘들에 의해서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그들 안에서도 접히겠지. 접혀져서 다양한 어떤 3차원적인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기능들이 수행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헤모글로빈 기억나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 산소 운반 단백질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폴리펩타이드들끼리가 입체적으로 접혀지고 폴딩 되어가지고 딱 정해진 저 동그라미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받아올 수 있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산소를 퍼다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4차원적 구조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질 때 되게 중요합니다. 고유한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질 때 각 단백질마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더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단위체는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자,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봐봐요. 알파벳도 A부터 Z 딱 A부터 Z까지 몇 개 있어?
A, B, C, D 26개 그죠? 26개 정도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 똑같나요? 버스, USB, USB 순서 약간만 뒤집으면 그죠? 뜻 다르죠? 거기다 뒤에 하나 더 붙이면 B지. 각각이 다 뜻이 다르죠? 하나 더 붙였냐 아니면 뭐 앞에 순서가 뒤집어졌냐 전체의 뜻이 다른 것처럼 아미노산도 정해져 있는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그 개수에 따라서 전체 입체 구조의 뜻들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서술형 문제에서 진짜 잘 나오더라. 오케이? 여러분들 거기 책에다가 형광색이든 빨간색이든 체크 한번 해봐. 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 즉, 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4번에 진한색으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그쵸? 어떤 순서대로 어떤 개수만큼, 그죠? 그것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른 입체 구조마다 다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단위체는 20개밖에 안 되지만 되겠어?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은 총 20개밖에 안 되지만 그들의 개수, 그들의 배열 순서, 그지? 그들의 어떤 그 배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콜라겐이나 케라틴, 헤모글로빈, 마이오신과 액틴 같은 근육을 구성하거나 아밀레이스와 같은 소화 요소를 만든다거나 또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인 단위체 20개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어떤 개수, 그지? 어떠한 배열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데 따라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가 다 달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을 어떤 배열 순서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든 명령은 어디에 들어있어? 핵에 들어있는 핵산에 들어있어. 핵에 들어있는 핵산. 그래서 핵산을 들어갈 거야 지금. 자, 단백질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단백질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보고 가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핵산. 핵산에는 자 DNA와 RNA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DNA, RNA.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진 않을 건데. 안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가르쳐줄게요. 자, 지금 가르쳐주면 되죠. 자, 두 번째 핵산. 핵산. 생리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핵산에서 두 번째 뿅 나오죠. 이건 핵산.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것과 단일 사슬 구조에 해당하는 것. 핵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입니다. 유전물질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핵에 들어있는 뭐 탄소 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있고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생명 시스템 하면서 배울 거야. 핵이 있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질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고 핵이라고 하는 공간과 또는 세포질이라는 공간에 이 두 종류의 그 화학적인 분자가 돌아다닙니다. 아까는 그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좀 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한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제 유전물질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전물질. 이 세포에서부터 그 다음 세포로도 전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럼 두 종류가 있어요. DNA 그리고 RNA. DNA와 RNA. 자, DNA는 자, 더블이라는 형태를 생각하면 원래 풀네임엔 더블자가 들어가진 않아. 뭐 디옥시 뉴클릭 애시드라는 약자인데요. 그 더블이라는 의미가 실제 그 닉네임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더블이라는 형태로 인식을 하셔서 아, 이중 나선 구조구나. 이렇게 한 가닥이 있으면 걔를 마주보고 있는 또 하나의 S자 라인처럼 생긴 이렇게 한 가닥과 또 한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 RNA는 단일 사슬 구조구나. 단일 사슬 구조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단일 사슬 구조니까 한 가닥이 한 가닥 이렇게 뿅 한 가닥. 자, 그리고 둘 다 DNA와 RNA 둘 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체를 내가 네모로 표시할 거야. 네모들이 계속 많이 결합되어서 반복되어 쌓여. 마치 뭔가 이빨처럼 보이지만 이빨은 아닌 이렇게 기본 단위체가 계속 쌓여 있어. 그러면 자, 기본적인 단위체가 계속 여러 개가 쌓이면 우리는 생물에서 다 뭐로 표현 안 됐어? 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댔죠. 아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됐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더 네모가 계속 쌓여 있는 거고, 얘 또한 저 네모들이 똑같이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네모들이 계속 연결돼서 화학적 결합으로 연결돼서 많이 쌓여 있어. 이렇게 안쪽, 그죠? 안쪽으로 말려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 얘를 우리 뭐라고 하겠냐? 저네모라고 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헥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네모입니다. 저 네모를 우리 뭐라 하냐? 좀 이름이 길어요. 헥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저 네모 이름이 뭘까요, 오빠? 뭘까요? 헥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네모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7글자.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 그러면 폴리 뭐겠어? 그렇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라고 한 것처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DNA는 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고서 있죠? 두 가닥이, 그지? 그래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수소결합으로 아까 설명했죠? 수소결합으로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또 마주보고 있는 한 가닥. 수소결합까지는 이해가 돼. 그죠? 그럼 상부적 결합이 뭘까? 여기만 해결하면 되겠잖아. 이게 주로 DNA의 주 메인 특징이야. 상부적 결합의 형태가. 그리고 역할은 DNA는 핵 속에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 세포에서 또 하나의 세포로 정보들이 전달되면서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정보를 그대로 키핑해서 가지고 있는 게 메인의 역할이에요. 파괴되거나 분해되거나 없어지면 절대 안 돼. 오케이? 파괴되거나 분해되거나 그게 화학적으로 뭔가 불안정하면 안 돼.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그 정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DNA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이 자신의 역할에 알맞아.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면 안 돼. 왜?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이 DNA 정보를 그대로 원본을 그대로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을 주고요. 반대로 RNA는 잠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또 분해가 돼서 다시 재사용되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준 역할을 해줘. 중간 단계야. 매개체야, 매개체. 필요할 때 짠 만들어뒀다가 빨리 없어졌다.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으로 DNA만큼 안정할 필요는 없어. 조금 불안정한 게 자신의 역할이 안 맞아. 왜? 정보를 전달해준 역할이니까. 얘는 정보를, 유전 정보를 DNA는 저장하는 역할이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 그대로 원본에 손상 없이 그대로 저장해야 되니까 DNA. 되겠어? 그래서 하나. 진짜 중요한 거 할 건데. 자, 그래서 자. 미룰까요? 뭘 나중으로 미뤄. 야, 아직 시간이 15분이 남았어. 15분은 저희 선생님께서 2분 동안 할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쌉소리하지 말고.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인산과 당과 염기라고 하는 아이가 1대1대1로 너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인산은 뭐냐? P와 O. 그죠? P라고 하는 인, 원석유 아시죠? P. 그다음 O, 산소 알죠? 그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뭔가의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건데, 그리고 O라는 원소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당이고 여기까지가 인산이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이제 여러 탄소나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근데 고리 형태인데, 고리 모양인데, 이제 탄소가 2개 있는, 이렇게 링 고리 구조가 2개 있는 형태의 염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링 고리 구조가 1개로 되어 있는 형태들도 있어요. 여튼, 인산당 염기가 하나씩 결합된 이 네모를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뭐에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될 때, 그죠? 탈수 축합 반응을 배웠던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도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계속 결합되어 가잖아. 그들도 어떻게 결합되어 가는 거냐? 당에, 그죠? 얘는 지금 당이 5탄당이에요. 가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5탄소 화합물. 5탄소 화합물. 탄소 4개밖에 없는데.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왜 4개밖에 없어? 4개가 아니라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4개가 아니지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5탄소 화물이고 여기 지금 O가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으면서 OH가 있어요. 오케이, OH. 그러니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순서거든요. 염기가 있는 쪽이 1번 탄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올 때, 그죠? P라고 하는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올 때, 자, 아까 내가 극성을 설계를 한 이유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또 왔겠죠? 여기도 OH가 있고, OH가 있고, 이걸 한번 이해하면 여러분이 조금 판단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실질적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올 때는 얘가 인산이 3인산이야. 인산 3개가 실제는 이렇게 있었고 3개가 있다 보니까 자 어제 O라는 원소가 전기음소보다 겁나 뒤지게 높다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결합 되어 있어 비금속 원소들끼리. 그러니까 지 원자 쪽으로 자신 원자 쪽으로 엄청나게 막 많이 그지? 전자를 막 땡겨가서 이쪽은 겁나 극도의 전자를 다 뺏김에 의해서 엄청난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라고 이 인산은. 그죠? 그죠? 이게 생명체만이 유일하게 갖는 시스템이야. 이 구조가 3인산 구조가 인산에 산소까지 번복된 이 구조가. 그래서 극도로 막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잘 찢어질 거야, 잘 떨어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를 겁나 뒤지게 많이 띄고 있는 상태의 이 아이가 앞에 존재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특히 당의 여기 어때요? 뭐가 있죠? 오는 전기음성가 크죠? 그죠? 그래서 요 아이야 3번 탄소에 당 이쪽에 있는 3번 탄소에 있는 이 O랑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결합하면서 얘는 두 개는 떨어져 나가. 뿅 떨어져 나가. 그리고 이 인산이 여기에 붙어서 결합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3인산 구조였는데 이 인산 하나가 여기에 붙어. 그래서 당연히 얘는 떨어져 나가. H는 떨어져 나가서 O를 축으로 결합이 되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져. 얘와 얘가 결합이 되면. 오케이? H는 떨어져 나갈 거야. 자,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쭉 결합이 되는 거야. P, 당, 여기다 써줄게, 염기. 그리고 P, 당, 염기. 뒤에 있는 당이 이렇게 하면 P에, 여기 당에 염기 이렇게 오면, 아까 여기 3번에, 그죠? OH가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결합하면서 H는 떨어져 나간다고. 그죠?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 그럼 여기 3번에 당에 3번에 OH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 H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안정해져. 오케이? 계속 그렇게 쭉 결합되면서 이 바깥 사이드로는 계속 인산과 당 백본이 뭐야? 뼈대.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이라고 하는 골격을 만들게 되는 거고 뼈, 그지? 당, 인산. 그러니까 인산당, 인산당, 인상당의 골격을 만들게 되는 거고 안쪽으로는 염기가 파묻혀져서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런 구조야. 오케이? 근데 이제 DNA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해야 돼. 만약 여기에 2번에 OH에 2번 탄소에 여전히 OH에 O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O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또 다른 여기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지? 뭔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효소나 이 DNA를 분해하는 뭔가 입자가 와서 얘랑 인식해서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이 구조가, 이 결합이 금방 해체가 될 수도 있잖아. 얘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떨어져 나가서 해체가 돼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2번 탄소에 O는 없어. 2번 탄소에 O가 없고 뭐밖에 없어? H밖에 없어. 2번에는 H밖에 없어. O가 없어.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이름, DNA와 RNA의 큰 차이가 이거야.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은 2번 탄소에 O가 빠졌다라고 해서 생물에서 빠졌다라고 할 때 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산소를 옥시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줄여서 2번 탄소에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야. 대라고 읽어주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게 한자 이제 음성 표기가 D나 대나 거의 비슷하니까 디옥시리보스. 근데 이 리보스를 여러 군데는 펴서 읽게끔 돼서 라이보스라고 써져 있어. 거기 표 봐봐. 69쪽에 표 위에 봐봐. DNA와 RNA 비교한 거 나와 있죠, 표 안에. 네. DNA와 RNA 비교한 거 그 표 안에 보시니까 디옥시라이보스라고 써져 있죠?
라이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이 5탄소 화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5탄소 화물의 이 이름이 원래 라이보스야. 오케이, 라이보스. 근데 이 앞에 디옥시리보스라는 건 2번 탄소에 OH가 빠졌다. 라이보스. 이거야. 얘를 한글로 읽어주니까 디옥시라이보스가 된 거야. 되겠어요? 디옥시라이보스. 이거 차이 되게 중요합니다. DNA와 RNA 차이. 그래서 요 3번 탄소에는 O가 그대로 OH가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2번 탄소에는 OH에 O가 없고 뭐만 있어? H만 있어요.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의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만약 되면 자, H만 있고 2번에 3번에 O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가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디옥시라이보스 이렇게 CCCC CH2OH 이렇게 있겠죠? OH 이렇게 있을 건데 2번 탄소에는 H밖에 없어요. 근데 3번 탄소에는 어찌됐든 계속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결합될 수 있는 결합 자리를 주긴 해야 되잖아. 그치? 결합 자리를 계속 주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DNA에 들어있는 당의 구조야. 오케이? 근데 RNA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당의 차이. 근데 RNA는 그렇지 않아. 왜? RNA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왜냐면 필요할 때 원본을 바탕으로 그 원본을 상보적으로 카피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고 빨리 다시 이제 필요만큼만 사용이 되면 해체가 돼서 다시 재사용돼서 다른 어떤 거에 기능을 해줘야 돼. RNA. 오케이? 그래서 단일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RNA는 자 이렇게 빠르게 해체가 될 수 있는 역할에 알맞게끔 얘 구성하고 있는 당이에요. 마찬가지로 3번에는 OH가 그대로 있어야 돼. 왜? 얘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랑 계속 결합될 수 있는 자리는 줘야 되니까. 3번에 OH는 그대로 있어야 돼. 네. 근데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될 수 있는 자리는 줘야 되니까. 오케이? 3번에 OH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2번 탄소에는 OH. O를 굳이 없애진 않았어. 이렇게. 2번 탄소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자, RNA에 들어있는 당은 5탄소 화물인데 오케이? 얘는 어떻게? 3번 탄소에 OH가 있고 2번 탄소에도 OH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얘 이름은 라이보스예요. 오케이? 얘는 라이보스고 쟤는 2번 탄소에 O를 뺐기 때문에 O가 빠졌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스. 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책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RNA에 들어있는 거, DNA에 들어있는 거 정리해서 적어드릴게요. 옆에다가. DNA에 들어있는 당은 그냥 라이보스. RNA에 들어있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뭐 적고 있어요? 넣어요. 얘가 지금 빠졌죠, O가 없어요.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 끝났네. 자,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 하나가 설명이 남았거든요. 염기 간 상보적 결합. 아까 메인의 역할은 염기의 상보 결합을 이제 이해하는 거였었잖아.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단 70쪽 넘겨봐. 70쪽. 다르다고 11시 있으신 분? 손이 번쩍 들어가네. 70쪽 거기 아래 보면 아래 70쪽 아래쪽 봐봐.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인산이 동그라미가 인산이고 안쪽에 당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지? 있는데 안쪽에 지금 염기들이 있는데 그 염기들에 대해서는 총 4가지가 있어. A, T, G, C. 이렇게. 네, 얘가 약자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약자인데 요 상보적 결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왜냐면 11시에 수업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숙제 일단 해줄게.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제가 검토할 거라 72쪽에 72쪽 6번에서부터 10번까지 6번에서부터 10번까지 딱 72쪽만? 네, 72쪽만 딱 5문제야. 딱 5문제. 근데 상보결합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일단은 패스하시고, 그죠?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검토하셔서 풀어가지고 오세요. 72쪽 과제 해드렸습니다. 고생했어요. 검토하시고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나중에.